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6월 13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투표일입니다. 미국 여론, 언론, 국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재자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극찬을 하면서 사인한 문서를 읽어보았더니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겁니다. 딜메이커라고 해가지고 절대 손해보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는 것은 많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나왔느냐 하고 놀랍다, 경악스럽다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 정통 언론의 보도는 한결같이 비판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그림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루 가고 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림이 좋아서 박수를 쳤는데 문서를 읽어보니까 내용이 없다. 내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북한에 퍼주기만 하고 손에 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가장 잘 요약한 사람이 바이든 오바마 시절의 부통령입니다. 이분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수건 사업이든 몇 가지 승리를 안겨주고 얻은 것은 없다. 무엇을 주었느냐? 미국 대통령하고 만났다는 그 어떤 명성을 준 것이다. 국제 제재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더구나 훈련,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북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동맹의 결속력도 약화시키고 얻은 것은 핵 협상을 시작한다는 애매한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딱 요약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내용이 더 밝혀져야 하겠는데 지금 드러난 내용으로서는 이게 왜 성과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걱정을 딱 요약한 사람이 바로 조셉 윤입니다. 이 사람은 몇 달 전까지도 미국 국무부의 대북 담당자였습니다. 최근의 가장 실무적 전문가죠. 이분이 이제 물러났으니까 옷을 벗었으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김정은의 진정성이 문서에 들어있지 않다. 트럼프는 김정은을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문서화 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문서에는 없다. 성공했다고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특히 트럼프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미국 언론이 정치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말은 프로보카티브란 말입니다.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무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걸 가지고 도발적이다. 북한이 한 말을, 김정은이 해오던 말을 트럼프가 그냥 받아서 한미 동맹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더구나 지금 현재 드러난 상황은 동맹국인, 여기에 동맹국이라면은 한국, 일본 등인데 동맹국과 사전 논의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도 몰랐던 것 같다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방부가 놀라는 거 보니까 국방부도 몰랐던 것 같다. 물론 마티스 장관이 통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변인이 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인권 논의가 있었다는 말만 나오지만 기록에는 없다. 말만 하면 뭐 하느냐. 기록에 남겨야 될 거 아니냐. 또 트럼프가 김정은을 상대로 매우 특별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Very special bond라고 했는데 어떻게 김정은을 한번 만나가지고 김정은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뭐 전문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폼페오가 이끄는 협상팀이 실무선에서 합의를 못하니까 대통령도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이 회담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고 하니까 밑에 실무팀이 입장이 약화돼 가지고 북한 팀을 상대로 강하게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트럼프가 탑다운식으로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위대한 만남이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밑에 실무자들은 그게 맞춰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죠. 이 민주당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공화당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이런 언론 표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스누커드, 비스누커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아주 속은데 당했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당했다는 표현을 쓸 때서는 스누커드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스누커드 당했다. 스누커드, SNOOKERED, 스누커드 당했다. 로버트 메넨데스 뉴저지 출신 상원의원은 벌써 북한은 성공했다. 정권의 정당성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트럼프는 최대 압박 정책과 제재를 스스로 약화시켰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중국이 대북 제재를 조정하자고 나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리 부시 대통령 때 NSC 백악관 안보회의의 아시아 담당이었던 마이클 리는 이게 제대로 된 협상이었다면은 김정은이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고백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루토늄 우라늄 생산 중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정은 IAEA가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해야 하고, 그래도 몇 년 걸리고, 그렇게 하려면 과학자들을 많이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고, 이번 협상문에 NPT에 복귀하고 IAEA 사찰 받는다는 말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아마 지금 상당히 이분의 성향으로 봐서는 트럼프의 저런 돌출 행동에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과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이야기를 공화당 의원들이 외부에 알리는 과정에서 서로 혼선이 생겼습니다. 펜스 부통령 이야기를 전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펜스는 한미 군사훈련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펜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통상적인 훈련은 하되 워게임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뭉뚱그려져서 전했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제니스 로벳 대령, 이분은 여성인데 아직도 상부로부터 지침을 받지 못했다. 지침받지 못했다면 국방부와 사전 논의 없이 김정은 앞에서 트럼프가 한미 군사훈련 안 한다고 약속부터 해놓고 동맹국과 국방부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어제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게 군 통수권자입니까? 구멍가게 주인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혹시 한국 사람 중에 트럼프에 대해서 또 무슨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저렇게 많이 하고 말을 저렇게 많이 바꾸면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쇼를 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절대로 공산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산당에 이기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이념을 부술 만한 또 다른 신념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념체계의 핵심은 자유입니다.
자유에 대한 사랑입니다. 트럼프는 이게 없는 사람입니다. 진실, 정의, 자유가 실종된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팔을 비틀 것이라고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였습니다. 뭐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공화당 의원 중에 조니 에른스트라는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점잖게 이렇게 평했습니다. 현명하지 못했다. 현명하지 못했다. 왜 훈련을 중단하느냐? 왜 중단하느냐? 이것은, 이 훈련은 합법적이다. 아주 리걸, 이런 표현, 합법적인데 왜 중단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제 한 행동은 동맹국을 배신하고 적에게 굴종한 겁니다. 이런 미국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동맹국을 배신하고 적에 굴종한 대통령. 또 동맹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미국 언론과 여론, 미국 국민들을 배신한 거죠. 미국 국민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군인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쳤다. 워싱턴에 있는 한국적인 기념물에 새겨져 있는 글 있지 않습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킨 대한민국인데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시켜서 그 전쟁 범죄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이, 나는 평생 동안 이런 회담에 준비가 되어 있다 라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만났더니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느냐? 허영심입니다. 권력자의 허영심은 반드시 파멸로 몰고 갑니다. 권력자의 허영심. 권력자는 권력만 가져야지 거기에 명예까지 덧붙이면서 노벨 평화상에 목을 매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노벨 평화상이 두 나라를 망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키신저의 노벨 평화상이 월남을 망가뜨렸고 월남을 멸망시켰고, 트럼프의 노벨상 욕심이 한국을 또는 미국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평화 번영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데 핵 폐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이야기는 없느냐? 김정은을 그렇게 믿는다면서 왜 문서화된 게 하나도 없느냐? 받은 것 없이 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으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중잣대입니다. 입만 열면은 핵 문제를 망친 것은 오바마 부시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더니, 정작 어제 만든 문서는 부시 때 육자회담에서 나온 9.19 선언보다 훨씬 후퇴한 거, 훨씬 못한 합의문을 가지고 나왔다 이겁니다. 다만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이런 트럼프를 계속 지지할지도 모르겠다. 왜냐? 트럼프는 미국의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좀 슬픈 이야기죠. 미국 대통령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진실, 정의, 자유를 지키는 역사적, 세계사적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고, 즉 자유를 지키라고 한국에 파병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업자의 머릿속에 그런 고귀한 가치가 들어가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North Korean lead, reap, reward at little cost. 돈 별로 들이지 않고 많은 것을 얻었다. 김정은이 이런 표현도 나왔습니다. 월남, confusion, startled, surprise 뭐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훈련 중단은 도쿄와 서울을 놀라게 하고 미국 의원들을 혼란시키고 국방부도 경악했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미국의 서부 방어선, 즉 태평양 서부 지역 방어선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는 이건 절대 나와서 안 될 이야기를 했다. 마이클 그린 씨는 동맹국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은 깜짝 놀랄 사태이다. Astonishing development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양보를 마지막에 하면 뭐라도 초기에 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과연 딜 메이커냐? 그런 사람이 해서 딜을 해가지고 과연 돈을 벌었는지 그것도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놀라지 않았다. 논의를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별로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가장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 린지 그레함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은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갖고 놀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훈련 중단은 찬성한다. 그러나 철군은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등장하는 용어 하나가 interoperability란 말이 있습니다. interoperability. 그건 뭐냐면 상호 작전 협력이란 뜻입니다. 왜 한미 군사 훈련이 필요하냐 하면은 미국과 한국군이 한국에서 작전을 하려면 서로 협조가 돼야 됩니다. 통신 협조, 여러 가지 공격, 수비에서 협조가 되지 않으면은 이 좁은 한국에서 작전을 하려다가는 우군끼리 총질하는 결과가 되죠. 또 무기 체제도 서로 맞춰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가지고 몸에 딱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챔피언 시합을 할 때 아무 훈련 없이 나갑니까? 그 전에 몇 개월 동안 매일 몇 시간씩 피나는 훈련 끝에 무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링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전쟁도 그런 것입니다. 훈련 없이 전쟁하다가는 백전백패입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미 군사 훈련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문제에 대한 지식이 이건 1등병 수준도 안 된다는 거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희망을 봅니다. 미국의 언론, 여론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은 탄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몰락은 우리로서는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이 세 사람이 같은 배를 탔습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른 두 사람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대가 이제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전체의 무대죠. 김정은은 세계의 적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한테 현혹당하는 꼴을 어제 보여주었으니까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고 폭발하도록 만들어야 자유를 사랑하는 한국인들도 살 구멍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